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여러분 멘트입니다. 자, 시장은요 어제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시장들이 좀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자,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라는 기준점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다 보니까 돈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위험 자산으로 계속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제 뒤로 늦춰진다 이런 얘기들이 완전히 미국 내에서도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일도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오른 이유가 결국은 금리 인상 자체가 뒤로 늦춰진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누구누이 강조드렸습니다. 그죠? 미국 9월 금리 인상 없다, 빨라도 12월이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 시장은 빠르게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드렸는데요. 이번 시장이 정확하게 제 말대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도 빠르게 회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금리 인상도 뒤로 확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좀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수익을 보는,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요 시장과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렸던 바로 중국 제4 소비 관련주였던 섬유, 의류, 보험 이런 쪽은 굉장히 강한 섹터로 지금 자리 잡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섬유로 말씀드렸던 FTN이 나노 섬유라고 말씀드렸죠. 전일 IR까지 개최를 했는데 중국의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 대표가 IR에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곧 있을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나이키사와의 나노 멤브레인 공급 소식에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기사가 나오기 동시에 좀 조정이 들어왔었죠. 그러나 그 나노 멤브레인의 매출 비중이 전체 나이키 매출의 한 10% 이상이 되도록 그들이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겠다는 IR 쪽에서, 그러니까 이 FTN이가 IR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주가는 지금 연일 계속 오르고 있고 전일 시간 외에서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N이 강조를 많이 드렸던 만큼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자, 난리 났어요, 지금. 예, 가족분들하고는 더더욱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서울경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이 신문을 통해서, 이 신문이라는 팩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잡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 월마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다뤄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이 거기 짧은 순간에 오는 동안 기사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크게 되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사에서, 즉 머키 데이터 add to China's housing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기사들을 일단 뒤로 접어두고, 자, 희망적인 기사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 희망적인 기사가 바로 월마트에 대한 기사입니다. 월마트가 전자상거래에 향후 2년간 2조를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자, 2조를 쏟아붓는데, 이렇게 2조를 쏟아붓는다는 것은 결국은 전자상거래, 그리고 핀테크 산업, 이쪽의 성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인 마켓 시어 확대예요. S페이, 알리페이, 애플페이, 그 다음에 G페이, LG가 좀 늦게 시작했다고 얼마 전에도 신문기사 읽어드렸죠. G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홈페이란 페이는 다 등장합니다. 그죠?
자, 이걸 뭔 의미를 하느냐면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4가지 종목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거 조정 들어오면 매수 기회를 삼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4종목 뭐였습니까?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하이셀, 요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요런 종목분들을 여러분들 미래산업으로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장성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어디다? 신문이다. 팩트라는 그 사실이 존재하는 신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성장성을 잡아나갈지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있으니까요. 신문을 읽어드리고 해석해드리고 그리고 그 성장성을 저희가 잘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문이라고 나는 난독증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시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경제신문 또 빠르게 이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 얼굴이 탁 나오네요. 그죠? 예, 고집 있으십니다. 그죠? 고집 있는. 자, 최경환 부총리 얼굴에 한데, 자, 기사의 머릿글은 뭐냐면, 일본식 미니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자, 이제 면세점에 대해서 정부가 이 관광 활성화 이걸 위해서 일본처럼 사전 면세를 해주는 미니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자, 여기서 같습니다. 조선, 철강 뭐 이런 거 불황업종이죠, 그죠? 한계기업 조정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1만 1000여 개의 소규모 면세점이 있지만, 사후 환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니 면세점, 도입을 해서, 사후 모두 환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를 이제, 발전시킬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면세점 규모가 굉장히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세점을 통해서, 기업들의 제품 판매 활성화를 이루어보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에 대기업들이 너무 몰리니까 그 상권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라도 사전 면세점을 갖다가 지역적으로나마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면세점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이 정부도 충분히 깨닫고 있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세점 때문에 완전히 지금 난리도 아닌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뉴프라이드, EID 이런 회사들인데 뉴프라이드가 이제 면세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거의 지금 20배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걸 따라가겠다는 것이 여러분들 더 웃겨요. 22,000원을 찍었다가 하루 만에 그 등락폭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22,000원 갔다가 하루 만에 14,000원 갑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의 가장 위험한 종목이 아닌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물량을 자꾸 넘기기 위해서 꼬시는 거예요. 그 고점을 줬다가 자꾸 저점을 줬다가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량을 받아달라고 자꾸 꼬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덥석 물어버리게 되면요. 그런 종목을 미리 사전에 타 있으면 되는 것인데, 탑승에 있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종목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앞으로 그런 종목을 타겠다가 아니고, 지금 당장 거기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되느냐면, 거기서 수익을 봐도 폭탄을 선물 받는 것이고, 자, 손실을 보면 뭐 더더욱 폭탄이겠죠. 바로 폭탄이고, 수익을 봐도 폭탄입니다. 왜냐하면, 그다음부터 그런 종목만 찾아다니고, 언젠간 또 당하게 되겠죠. 아, 이번 한 번만 하고 손을 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도박이 그렇게 쉽게 손이 끊깁니다. 손맛을 한번 보면 쉽게 손을 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여기 주식시장에서도 급등주의 매력입니다.
그게 매력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그 매력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폭탄을 선물받아요. 그 다음부터 또 그런 종목 찾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크게 됩니다. 그러면 버렸던 거 다 뱉어내야 돼요. 뭐하러 그걸 하냐. 결국은 그런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나쁜 버릇인데다가 결국은 내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버릇이라는 거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등주에서 얻은 수익, 폭탄을 선물 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세점 쪽은 이미 그렇게 날아간 거는 저건 보유자의 영역이다 하고 버려두세요. 아직까지도 면세점 쪽에서 가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면세점 사업 쪽으로 해서요,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수수료를 높이겠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럼 기존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쪽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보세요. 기존 이미 면세점 사업권을 다 냈다. 그런데 수수료도 예전 쪽이기 때문에 낮은 쪽에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계속 수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점들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동부 워크아웃, 동국제강 자회사 법정관리, 중국 저가 제품까지 공습하고 있다. 자, 철강사가 그나마 중소형 철강사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자, 이제 중소형 철강사까지 저가 제품까지 공습을 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중국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철강, 조선, 정유, 화학, 이것이 중국으로부터 침해를 당하고 있는 순간 이것이 잘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지금도요, 이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장성 쪽은 아닌 거예요. 성장에 대한 추세 전환이라고 보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기사들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지금 우리 산업이, 우리 업황이 어렵다.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자리 때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면 되지. 그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꼭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은요. 저평가라서요? 저가라서요? 아니죠. 그 저가는 어떻게 인식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걸 들어가게 되면 단기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자꾸 내 모습을 단기 성향의, 단기 투자가의, 투기꾼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철강 이쪽은 위험하다는 것을 이 기사는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저가 제품까지 치고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사는 얘기해 주고 있죠.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기사를 볼게요. 자, 핀테크 업종도 창업 지원 받는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체적인 마켓시어, 전자결제 쪽의 마켓시어의 확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내 핀테크 결제 시장의 규모가 2013년도 1분기, 2014년도 1분기, 그 다음에 2014년도 3분기, 그 다음에 2015년도 1분기까지 마켓시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VC 수준으로 세금 감면을 가능하게 하겠다, 엑셀러레이터 육성 근거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이정현 의원의 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는가 하면요,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요 얼마였느냐 하면 VC의 자본금 요건이요 5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원을 갖다가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50분의 1까지를 낮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즉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벤처에 대해서 벤처 캐피탈 쪽에서의 붐을 더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핀테크 산업은 전체적으로 마켓시어 확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 핀테크에 모두 관련된 것이 전자결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그 다음에 하이셀까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들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이 마켓 시어의 확대를 다시 한번 잡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완리 비용 절감 효과로 실적 개선이 기대. 자, 이 완리가 뭔가 하면요, 그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인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이 완리라는 회사는요, 우리들 흔히 여러분들 욕실에 들어가 보시면 타일이 있죠. 그런 욕실 타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결국은 왜 주가가 계속 좋지 않았냐. 중국 건설 경기가 제대로 살아 돌아오지 않아서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만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중국 불신, 그러니까 차이나 디스카운트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리, 웨이포트, SNC 엔진그룹,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그 다음에 중국 원양자원,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중국에 있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요, 지금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최근에도 이 기사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요, 결국은 이들은 실적에 대비해서, 그리고 혹은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중국 업체라는 이유로 디스카운트, 즉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비용 절감 효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어마무시한 소비를 시작했다는 것도 그들 기업의 성장세를 어느 정도 업황을 좀 더 분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리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물론 지금 이제 또 중국 정부가 오중전해를 중심으로 해서요, 오중전해 이제 시작되죠. 좀 있으면 그 오중전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달 25일부터입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오중전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보면 이 대림 이편한 세상에 고급 외장재 테라코타 패널까지 공급하면서 품질 경쟁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것이 이제 완리를 해석하는 대다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직까지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2,000원대 부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것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점도, 그리고 그 회복이 된 단계조차도 지금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 보신다면 충분히 매력도가 넘치지 않을까, 그 점을 꼭 좀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기사로 이 단기적으로라도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일 때고, 그런 측면에서 단기 관점에서라도 괜찮으니까요,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기사를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제안 한 말씀 딱 드리고 깔끔하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려야 되겠죠. 그죠? 지수에 대한 부담감보다는요, 단기적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의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어떤 소비 패턴, 소비 성향, 그 다음에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의 제품 판매, 지금 UHD TV까지 굉장히 잘 나갔다는 그런 판매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실 시기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지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종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 투자를 망설이지.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지수 굉장히 낙폭이 과했을 때 공포를 매수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참고하셨더라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이 신문에 달려 있고요. 그 신문이라는 팩트에서 근거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해석은요, 저 예병군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